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네, 반등을 주다가 조금은 다시 주춤해진 그런 모습의 HLB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HLB 그룹 내에서 다시 이제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후속 임상 그리고 무상 증자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가 주도를 좀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면 바이오는 이제 끝난 것이냐?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신약 승인과 관련해서 HLB 그룹의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바이오의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리는 강도가 과연 그 강해가지고 HLB가 지속적인 하락을 보일 것이냐 그 여부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러저러한 부분 세밀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5월달 시세 낼 종목 대박주 요거 준비했으니까 요것도 여러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HLB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HLB에 대한 매매 사인이나 또는 고급 정보들은 HLB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선택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그 HLB와 관련해서 지난 그 선거 전날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신청 완료 이 건의 기사가 떴지만 그다지 이 재료가 주가에 작용을 긍정적으로 하진 못했어요. 그죠? 사실 이게요, 의미가 있는 게 NCCN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된다고 하는 거는 항암 치료에서 통상적으로 전문의들이 우선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이 NCCN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된 NCCN이 권고하는 약을 우선적으로 처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료가 강도가 있는 재료거든요. 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크게 약발은 없었어요. 사실 뭐 승인을 바로 막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승인보다 더 강력한 호재가 있겠습니까? 뭐 이 호재를 앞에 두고 있는데도 주가가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NCCN 가이드라인 등재도 강력하게 호재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래도 그 휴지기 거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최종 리뷰 나오기 전에 올랐다가 나오니까 또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휴지 기간이 아직 조금은 더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이 재료들이 통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터닝 포인트를 맞으면서 신약 승인 때까지 이제 치고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 단번에 올라가진 않아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러다가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좋죠. 단기 매물 소화하고 가는 거니까. 여기서 막바로 치고 올리면은 매물 얻어 맞으면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역 N자형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숨 고르기를 하는 정도의 모습으로 봐도 될 거예요. 우리가 밑에 거래 같은 경우 보시면 목요일장에서 거래는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150만 주 정도로 줄었죠. 그러니까 슬쩍 소음봉이 났지만 거래량 자체가 많이 감소하면서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나타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것이 역 N자로 내리려고 한다면 급속도로 또 그 낙폭이 좀 깊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패턴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내리긴 했지만 너무 부담을 가질 그럴 정도의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섹터가 흐름이 좀 좋아요. 네, 이 반도체 섹터가 되게 시장이 오늘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도 되게 이제 양봉 패턴을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이 그래도 지수를 좀 만회한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쪽으로 매기가 반도체 쪽으로 흐름이 좀 살다 보니까 뭐 이를테면 나머지 쪽들 뭐 자동차나 또는 뭐 저 PBR 주들이라든가 2차 전지나 또는 뭐 다른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있었던 종목들이 처지는 것만은 사실이었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의 체력이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CPI
CPI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연기를 자꾸 그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압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 그 부분도 현재 HLB 그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특히 그 기대하는 것은 자 바이오 학회권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 학회 전에 주가가 바이오 주가가 올랐다가 둔화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말에 임상 종양학회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건 때문에 부진했던 AACR이 끝나면서 부진했던 바이오 섹터가 아스코를 앞두고 다시 그 위쪽으로 돌리는 그런 패턴은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뭐 물론 그거보다도 HLB는 신약 승인권이라는 최대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건을 더 생각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학회권이 또다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실 같은 HLB 그룹주 종목 중에서 이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크게 얻어맞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논리라고 그랬죠. 최근에 OKN 건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미리 올랐다가 그 호재가 노출되니까 조정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HLB는 이미 그 상황을 겪었잖아요. 최종 리뷰 통과된 건 나오기 전에 올렸다가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 패턴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라퓨틱스도 마찬가지 논리라는 거죠. 지금 현재 OKN에 대한 재료가 많이 나왔다가 오히려 그때부터 주가가 꺾이는 그런 패턴이 HLB의 패턴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네. HLB는 21일과 60일선 중간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죠. 테라퓨틱스도 그렇게 보면은 되게 HLB와 같은 흐름을 보인다면 11,000원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글쎄 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밀릴까 12,000원 선에서 반전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여하튼 지금은 주도권이 HLB 쪽으로 다시 좀 넘어와 버린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HLB 그룹이 이렇게 됐다가 반전을 한다고 한다면 HLB가 다시 1순위로 반전의 선도주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그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진짜 제대로 나오고 재상승 패턴 정도로 강력한 상황이 다시 연계가 된다면 HLB 먼저 치고 나가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동향을 우리가 가만히 좀 보면 물론 개인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이 하루에 100만 주 이상 매수하는 그런 정도 강도는 아니에요. 이 개인들이 주도를 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외인들이 주도를 하는 행보가 아직은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외인들이 팔면은 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모습이라면 아직까지는 좀 외인들이 주도하는 느낌이 크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도 역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외인들의 행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인들의 매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3일 동안 그 매물을 내놨지만은 매도의 강도는 약해지고 있어요. 매도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HLB 자체가 내리긴 내렸지만은 밑에 거래를 보시면 내리는 강도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죠. 거래가 확 줄었으니까 하루 거래가 153만 주 정도로. 요거는 내렸지만은 그 강도가 강하진 않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물론 쭉 치고 올라가면 좋지만 오히려 단기 매물을 맞을 수가 있고 더 모양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래면서 움직이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위쪽의 매물을 좀 소화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그런 수순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 HLB가 이 주가 상승 흐름이 끝났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런 패턴이 나타나기보다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낙폭이 커지고 하락하는 엣지가 커질 거예요. 하락하는 각도가. 근데 지금은 이 1번 패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여기서 이런 정도로 해서 다시 돌아서는 그런 2번 패턴 정도를 우리가 아직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보고 장중에 그 폭이 강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패턴 하에서는요, 되게 갑작스럽게 끌어당기는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지칠 때쯤 갑자기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거는 외인들이 또 주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봐야 돼요. 그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때 당시 전에 어떤 조짐이 나타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린다면은 그 타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적시에 말씀을 드리고 문자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HLB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정확히 타임을 놓치지 않게 사인을 분명히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괜찮은 정보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될 때 이제 그때 주가가 랠리를 하는 거니까 이 고급 정보도 제가 많이 찾아보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퍼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HLB라고 문자를 안 주신 분들은 꼭 문자를 주셔서 저의 작은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 타임이라든가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그 5월에 시세를 크게 낼 종목을 지금 잡는다면 대박이다. 그래서 대박주로 한 종목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진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나는 매매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대박주는요, 컨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1,000억 내지 3,000억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슈가 붙으면 새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박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10,000원 내지 30,000원 선 정도의 중가권의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허황된 목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더블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더블, 3더블, 4더블도 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심플하게 더블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짧은 시일 내에 대박 내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해서는 안 되고, 되게 2, 3개월 코스로 가시는데 1개월 있다가 시세가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1, 2주 내에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이 대박주의 특징은 금년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되게 여러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초급등을 하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0 내지 50% 범주에 들 정도로 타인 자본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기술 성장성 기업으로 속해 있어요.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매물을 완벽히 소화했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환이 여기서 돼가지고요, 시세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매집이 더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팔고 나가는 거래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더 돼서 여기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크게 치고 나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봉 차트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완전히 상승 전환된 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요,
5월이나 6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5월이나 6월 달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는요, 5월 달, 6월 달에 나올, 뭔가 크게 나올 종목이라고 한다면 3, 4월 달에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크게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꼭지죠, 여러분. 네, 3, 4월에 미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초유 재료가 나옵니다. 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문자를 주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상 초유의 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 4월에 투자해서 미리 시세 분출하면 이제 그때 더블 내고 나와도 되고 뭐 한 2, 3개월 기다려서 그때 한번 시세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해외 글로벌 시장에 큰 모멘텀이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근데 대기업하고 이 연관이 된 중소형 종목이 탄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죠? 이 대기업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총 대장주가 있다면 이게 그 수익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당 수의 대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 지분을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0 내지 3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 대장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50 내지 70% 비중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매출이 뭐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 해당 수의 대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총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하셔서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그냥 추천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AS도 당연히 제가 세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봅시다.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감사합니다.